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마스크고 하나는 우산입니다. 중국발 황사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비가 그치고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겨울용 외투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기온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방풍 기능이 있는 겉옷을 챙기시거나 모자, 그리고 스카프를 챙기시면 이 환절기 때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는 알찬 정보 싣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이번엔 젊어지고 예뻐지는 미녀 보감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스마트폰을 참 많이 보시거나,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가까이서 보거나, 네. 또 TV를 가까이서 보거나, 뭐 인터넷을 많이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내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특히 문제인 게 전자파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괜히 눈이 침침한 것 같고 맞아요. 인상을 또 찌푸리게 되는 것 같고 네. 괜히 눈에 힘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미녀보감에서 왜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눈 침침한 거 얘기하지 저들이 이제 나이 들었나? 뭐 이런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이 눈이 늙기 시작하면 우리 얼굴 노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아 멈추어 다오 따단딴딴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것만 잘 관리하면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80세도 꽃띠로 만들어주는 눈속 관리법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침침해. 네, 눈속 이것만 잘 관리하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서진 씨의 이 광고를 보면서 항상 짠하기도 하면서 네. 남 얘기 같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벌써부터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면 셀카 찍는 거 이렇게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네, 그렇습니다. 참 짠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눈에 관련된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테라피스트 이경희 선생이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눈에 있다. 눈. 네. 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얼굴의 노화를 얘기하는 노안의 시작이 바로 눈의 노화, 노안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스마트폰 보거나 할 때 좀 네. 예전보다 많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맞아요. 힘이 들어가고 멀리 보게 된다고 네. 했잖아요. 벌써 노화가 좀 진행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슬프네요. 네, 우리가 안구건조증을 예로 들어보면 이전에는 안구건조증이 이제 노화의 일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로는 60세 이상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었어요. 네, 근데 네. 요즘은 많이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안구건조증을 주소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27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많네요.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중에 여성이 68%나네요? 네, 이게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성분들은 이제 주로 화장도 많이 하시고 특히 눈화장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눈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위험 상황이 되는 정말 충격 그 자체인데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은 매일 하고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4시간 정말 잘 때까지도 손에 쥐고 자는 편인데 요즘에는 뭐 네. 스몬빈가? 뭐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거의 뭐 좀비처럼 이러고 걸어가잖아요, 다들. 맞아요. 네. 눈 노화가 왜 일어나는 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판넬을 통해서 좀 눈의 네. 구조를 설명드리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눈의 가장 표면에 눈물이 있잖아요. 이 눈물이 바로 눈꺼풀이 깜빡깜빡이는 것
이때 윤활유 역할을 해서 마찰을 좀 줄여주기도 네, 하고요. 네. 또 결막과 같은 눈 표면에 있는 세포들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수분을 주고 마지막으로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주면서 네, 또 네. 이런 이물질이 묻었을 때 세척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98%는 당연히 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수분층을 유지할 수 있는 젊음 유지 비결은 이거는 오, 기름층입니다. 층이네요. 기름. 여기서 뭐 유전을 판다는 건 아닐 테고. 기름이라도 나오나요? 네, 예. 우리 피부에서도 피지샘이 있어서 네. 이제 피부에 기름, 그러니까 오일을 좀 주면서 윤활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름샘이 바로 눈에도 있습니다. 위아래 눈꺼풀의 가장자리와 속눈썹 있는 부분에 한 20개 정도 내외의 기름샘이 있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 기름샘이 우리가 눈물이 좀 이렇게 빨리 날아가서 건조해지거나 침침해지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역으로 기름샘이 막히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쉽게 눈이 피로해지고 노화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눈에 노화가 온 건 아닌가.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제 쌍둥이들이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이가 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느끼는 게요. 네. 행사 가잖아요. 네. 그럼 그 큐카드라고 그래서 원고를 주지 않습니까? 아. 그걸 조그맣게 주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글씨가. 근데 예전에는 그렇죠. 그냥 조그만 글씨도 잘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똑같은 글씨인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그 나도 모르게 이걸 집중해서 보게 되고 눈을 좀 찡그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장이 어두웠지 않을까요? 행사 관계자한테 차마 글씨를 좀 크게 해줄 수는 없나요? 자존심상 그렇게는 그렇죠. 얘기를 못하겠고.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왜 웃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요즘 참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네. 많을 거예요. 특히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눈도 더 건조하고 그래서 네. 이전보다 더 침침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한 3분 정도만 투자하면 본인이 눈 노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좀 아, 설명해 자가 진단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예. 어떤 방법이죠? 바로 누구나 갖고 계신 이런 신분증만 있으면 하실 수 신분증이요? 있거든요. 네,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구나. 예. 이 신분증은 눈 바로 앞에 대시고요. 그다음에 네. 뒤로 점점 거리를 떼면서 네. 글씨 전체가 또렷하고 초점이 잘 맞아 보이는 거리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 거리가 25cm 이하가 정상이고요. 네. 그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네. 노안을 좀 의심해봐야 하는 거죠.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예.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정도? 잘 보이는데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쭉 뒤로 한번 네,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예? 이제서야 보이시나요? 팔이. 근데 이렇게 안경을 벌써 안 쓴 가네? 채로 해도 되나요? 네, 안경을 쓰신 저요? 분들은 교정 저요? 이거 안경 없는 거거든요? 예. 아, 이렇게 또 비밀을 혹시라도 예. 안경이나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안경 교정실하고 알 없는 거예요, 저는. 예. 되겠습니다. 이거 벗고 해야 되는 거죠, 안경 끼는 분? 아니요. 끼고 하시는 것이 끼고. 맞습니다. 예. 네. 자, 한번 재봐 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길이보다 더 길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야. 측정 길이보다 너무 길어지셨거든요. 측정 길이가 얼마예요? 한번 대줘보세요. 네, 한번 거기서부터 지금 해가지고? 제로로 했을 때 거기, 요 정도신가요? 그럼 이렇게 맞춰서 한번 본다고 하면 요렇게? 거의 한 30cm 잠깐만요. 점점 더 멀어지시죠. 아니, 네. 40이가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한 수준이신 것 같습니다. 알을 빨리 끼우셔야겠네요. 네, 교정 시력이 저도 안 좋아서 그러면 그러실 이번에 한번 수도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서 시작해서, 네. 아이고. 네. 생각보다 저는, 어렵죠? 네,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쪽에서 25cm 한번 넘어가겠는데. 20? 약간 네. 안 되게 나오네요. 손이 지금 점점 안으로 앞으로 이 정도 왜 안 들어가죠? 아까 이 정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 네, 한 23cm에서 25cm 사이 정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진단해야 되죠, 그러면? 야, 네, 아까 은근히 이게 기준이 긴장되네요. 그쵸, 기준이 25cm라고 했잖아요. 25가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네. 김현욱 아나운서님께서는 조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를 의심을 아니, 해볼 그게 수가 아니라 있겠고요. 저는 아침에 눈이 좀 침침해요. 네. 네. 그것도 노화의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 회장 딱 아나운서님께서는 25네. 네, 그러니까 정상 범주이긴 하지만 사실 나이를 생각해봤을 위태위태하네요. 때는 요즘은 30대부터 노안이 오는 시기라서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야. 큰일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에는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옥이라든지 욱, 점 하나 차이 있는 그 이름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이게 게 실수하면 헷갈릴 수 큰 있어요. 실례인데 네, 얼마 네. 전에 실제로 남자분은 욱이고 여자분은 옥인 거예요. 아, 이 그렇죠. 이름을 얘기하다 보면 헷갈릴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네, 굉장히 이게 저 같은 경우 노심초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노화의 시작이 이제 기름샘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눈의 노화가 안 왔다고 하면은
이 기름샘 관리는 안 해도 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분명히 기름샘이 이제 눈의 노화의 주 원인인 거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기름샘 관리만 잘해 주셔도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한 살이라도 이제 어렸을 때 계속 관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젊게 오. 계속 사실 수 있죠.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당장 하고 싶은데. 네. 그 비법은 네. 바로 이 기름샘을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청소기를 써야 됩니까? 집에 이제 다들 청소기가 안 나오고 갑자기 귤이 나왔어요? 네, 양말도 보이고요. 네. 다들 이제 귤이 나왔어. 집에서 이제 예. 귤 드시잖아요. 네. 귤 드신 다음에 네. 이 귤 껍질 다 버리셨나요 혹시? 네. 다 버리지 귤껍질 않... 다 버리죠. 어, 내지는 저 같은 경우는 귤껍질을 차에다 넣어놓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냄새가 좋으니까. 네네네. 네. 그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데 네. 이 오늘의 이제 그 기름샘 분비를 촉진시키는 비결 중에 네. 한 아이템이 바로 이 귤껍질과 네. 이 양말. 네. 양말만 있으면 됩니다. 제철 과일이네요. 지금 네네. 귤이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네네. 그러면은 네. 귤 말고 이게 뭐 가을에는 사과, 배 이런 껍질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이 귤껍질이 당황하셨어요. 네, 아니 이 섬유소를 이제 다량 이제 이게 귤껍질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귤껍질을 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가. 아, 알겠습니다. 귤이 그래서 좋다. 이거는 이제 한 움큼 정도 집에서 저희도 만들어 볼게요. 네,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비닐봉지에 넣는다. 네네. 저 따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랑 똑같이 저희 서투른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어느 정도 나눴죠? 이렇게 한 주먹. 이게 아, 한 이제 주먹. 예,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열어 두셔야 돼요. 아, 이걸 닫지 마요? 예, 절대. 이게 나중에 오. 또 이제 여기서 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대로 닫아놓으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양말 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신던 양말 자꾸 이제 쓰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네, 맞아요. 얼굴에 닿는 건데. 깨끗이 세탁을 해도 묵은 때가 계속 있으니까 그럼요. 새 양말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네. 이렇게 안쪽에 넣어 주시고 양말을 신기 전에 마사지를 하고 그 양말을 나중에 신으면 되죠.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두 개, 네. 두 개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개를 돼요. 넣어요? 두 개를 준비해야 네네. 돼요. 근데 한 개씩 하셔도 되니까 아, 네. 네. 우선 이렇게 한 이제 다음에 만들어보죠, 뭐. 그다음에 이제 집에 이렇게 고무밴드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무줄을 이제 묶으시면 돼요. 위에를. 두 개를 한꺼번에 네네. 해가지고. 두 개라고 하고 네. 이제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고무줄이 이제 여기서 잘 이제 단단해지게 그리고 여기 밑에 비닐이 있잖아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해준 다음에 여기서 키포인트가 여기서 끝나면 또 다시 풀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두 번. 고무줄 있는 쪽을 해가지고. 네네네. 두 번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아유, 돼요. 고무줄 너무 단단해 묶었다. 네네. 아, 나 고무줄이 나 엄청 꽉 묶으라는 줄 알고 꽉 묶으면 안 되겠네요. 한번 네네. 더 꽈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너무 꽉 이렇게 묶었네. 아이팩. 그러니까 아이팩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핫팩을 이렇게 만들면 아, 되는데 이거 봐요. 이걸 네. 봐봐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잖아요. 고무줄을 너무 꽉 묶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더 뒤집어야 되니까. 네네. 살짝 한 다음에 네. 한 번 뒤집고 두 번.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해봐야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저는 우선 이제는 돌아가네. 한쪽만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그죠? 네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뒤집으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대로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1분 정도 돌려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이제 나오니까 이게 부피가 조금 감소돼요, 지금보다. 아, 네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지그시 눈 위에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 위에 얹어주셔서 이렇게.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눈이 아무래도 피곤하잖아요.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눈 위에 올려주면 아까 기름샘이 응고되셔서 이제 굳어있는 거, 뭉쳐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녹는 거죠. 아, 뭉쳐있는 기름샘이 녹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혈액순환도 많이 잘 되고 네. 기름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아이 마사지 핫팩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기름샘이 줄줄줄 흐르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 흘러내리진 않으세요. 해보시면. 네네. 눈물 흐르듯이 막 줄줄줄 나오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진 않으시고 네. 어느 정도 기름샘이기 때문에 네. 응고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녹아지는 정도세요. 아. 그래서 네. 약간 눈곱이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아. 나오기 때문에 예, 눈물이 쭉쭉 나오는 건 아니라 기름샘을 기름샘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냥 네네. 내버려 두면 돼요? 네네. 그게 어떻게 여기서 돼요, 끝내면 그러니까? 안 되죠. 네. 이제 네네. 일단 녹여냈으면 네.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지 좀 아. 더 그러니까 그냥 흘러내리게 하지 말고 반짝반짝하겠죠. 이걸 청소를 해라.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청소하는 네. 방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네. 자, 그 설명하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아이들 보면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예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안색이 좀 맑아지는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는 청소법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노인의 눈을 아기의 눈처럼 해드린다라는 개념에서 그렇죠. 저희가 그 화면을 보여드린 거죠. 뭐야? 이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저희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는 그만큼 눈물 못지않게 기름샘을 그렇죠. 관리하는 게 잘 중요하다. 관리해서 눈을 반짝반짝 맑게 하면 네. 그만큼 얼굴 전체 안색도 좋아진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려는 거고요. 네. 아까처럼 따뜻하게 찜질을 좀 하셔서 네. 어느 정도 기름샘이 녹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제 눈꺼풀 위아래 모두 다 기름샘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하게 될 텐데 네. 일단 아래쪽을 하신다고 보면 살짝 위쪽을 보시면 좋고요.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기름샘을 쭉 짜주듯이. 아래쪽에 있는 기름샘. 네, 그렇죠. 네. 위쪽에 있는 데를 할 때는 거꾸로 아래 보시고 그러니까 위에서 위아래를 다 해야 되는 눌러내면 거고. 되죠. 네, 기름샘은 윗과 아래 눈꺼풀 모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근데 짜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멍이 드는 건 아닌지. 왜냐면 눈주위 피부가 굉장히 그렇죠. 얇잖아요. 사실 멍이들만큼 세게 하면 안 되기는 네.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네. 정도는 좀 이렇게 세게 눌러도 네. 되나 네. 하는 정도 강도로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하나는 하다 보면 기름샘이 이렇게 기름샘에서 기름이 쭉 짜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뿌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눈이 기름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이게 가려지니까. 네, 그게 제대로 짜낸 거니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게 눌러서 눈이 아픈 게 아래 아닌가 이게 볼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잘 그러니까 이 짜내주는 누르는 게 거는 보이는데요. 예, 멍이 들 정도로 무식하게 세게 누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줘야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살짝 드러낸 다음에 물 살짝 묻힌 면봉으로 그 위쪽. 겉부분을 닦아주는데 위쪽. 오. 네, 결막에 닿아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실 필요 없이 네, 속눈썹이 닿아 있는 쪽에 샘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닦아주시면 노랗게 묻어나오는 걸 발견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노랗게 묻어나오는 거, 예, 나오면은 이걸 하루에 몇 번 정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나 네.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세수하실 때 2번 정도 하시면 좀 적절하게 청소가 된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꼭 2번씩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매번 2번씩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왜냐면 기름샘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사실 특별하게 건조함이나 이렇게 눈이 칙칙하거나 앞에 보이는 걸 불편감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네. 평소 때 목욕하고 세안하고 이런 정도의 온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매일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이나 컨택트 렌즈를 끼시는 네. 분들은 좀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어서 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마사지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편안하게 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오늘 기름샘이라는 생소한 이 단어를 알게 됐는데 그만큼 예. 우리가 눈을 관리하면서도 평소에 놓치는 게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 관리 때문에 자주 안구 세척제를 사용하는데 괜찮은 거죠? 야, 굉장히 부지런한 안 분이시네요. 됩니다. 안구 세척제까지. No! 요즘 이런 안구 세척제가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예. 컨택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이런 안구 세척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세척제 자체는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는 면에서 좋은데요. 너무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네. 원래 눈에서 갖고 있던 천연 보습인자나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성분들도 같이 씻겨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눈이 더 건조해지실 수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를 해라. 자, 두 번째는요. 눈 부기를 빼려고 찬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이건 제 기름샘한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아침에 이제 숟가락을 눈 냉동실에 부을 때 넣어놨다가. 맞아요. 네. 한번 볼까요? 이게 기름샘하고는 No! 네. 이건 뭐죠? 우리 네. 지금 네. 이렇게 눈 붓기를 이제 네. 빼려면 이제 마사지로 찬 거를 눈에 대면은 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되고 네. 수축이 되면 아무래도 기름샘 분비도 안 되고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에 찬 숟가락이나 찬물로 세안법은 네. 기름샘 분비에 방해만 됩니다. 오히려.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네네.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눈이 부어가지고 부기만을 좀 뺀다 그러면 살짝 하는 건 괜찮지만 기름샘에는 안 좋다. 네네. 기름샘은 절대 안 좋다. 네. 예. 자, 눈꺼풀에 오돌토돌한 것이 있는데 여기도 맞아요. 여드름이 생기나요? 맞아, 그런 경우 있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아, 그렇군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여드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우리 피부에 여드름이 생기는 거는 피부에 있는 피지샘이 위에 있는 모공이 막히면서 안에 세균 감염 같은 것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원리로 눈에 있는 기름샘도 뭐 아까 얘기한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 때문에 앞에 입구가 막히고 안에서 네.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하얗고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은 눈꺼풀염이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피부 여드름과 작용 원리나 뭐 생기는 이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흔히 눈꺼풀 여드름이라고도 하죠. 네. 자, 이제 우리가 기름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뭐 따뜻하게 찜질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찜질법 외에도 또 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름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마사지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끝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마사지로 인해서 기름샘 분비도 촉진되고 눈의 탄력이 또 생기면서 잘만 따라해 주시면 네. 아무래도 눈 시력도 좋아지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집에 이제 다 갖고 계시는 이 계량 스푼. 네. 그거 보니까 계량 스푼이 아니고 네네. 저희 그 아이들 이유식 먹이는 스푼인데요? 네네. 이렇게 뒤가 네. 볼록하게 네.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이 계량 스푼이나 네. 이제 뭐 아이들 티스푼이나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이유식 잘 스푼. 네, 네, 그런 걸 딱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사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1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네. 이 볼록한 부분을 눈 밑에 네. 이렇게 지그시 누른 다음에 네. 이 볼록한 부분은 압이 세지 않아도 지그시 눌러만 줘도 아. 압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누른 다음에 옆으로 살며시. 예. 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눈이 네네. 작기 때문에 네네. 집에서 먹는 큰 숟가락은 안 되겠네요. 네네, 작은 맞습니다. 숟가락이 네네네. 보니까. 그런 다음에 네. 아까 시력이 좋아지는 마사지 방법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움푹 패인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에 청명 찬죽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 혈자리를 눌러주시면 아무래도 기름샘 분비도 촉진시켜주면서 네.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 눈이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예, 미간 네네. 쪽에 있는 눈 끝 쪽을 눌러드리는 네네네. 여기를 눌러주시면 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 눌러라. 네네. 요건 어느 정도 시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몇 제가 회 이제 정도 곰곰이 할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매번 이제 그냥 피부에 아무것도 안 묻혀 있는 상태에서 해주면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크림을 바를 때 손으로 펴 바르는 것보다 이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두 번 일하지 말고 네네. 그러면 아이크림을 이제 아이크림대로 바르고 네. 10번 하지 말고 한 네. 번에 해라. 아침 저녁으로 한 1분 정도만 네. 투자해 주시면 훨씬 네. 더 기름샘 분비도 되고 탄력도 생기는 비결.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네. 집에서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힘은 많이 안 넣어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살짝? 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살살살살 자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 원장님 이렇게 하는 게 시력에는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 네네.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의사 진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네네. 중요한 건 평소 때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눈도 똑같거든요. 특히 눈은 잘 때 빼고는 거의 항상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눈도 이런 마사지법이나 여러 가지 눈 단련 훈련법을 통해서 좀 단련을 시켜주면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눈 운동법이 또 있습니까? 네. 예. 바로 이제 하루에 딱 이거는 3분. 3분. 야. 네. 3분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컵라면을 딱 올려놓고 하면 되겠네. 네네. 그러네요. 이게 3분을 투자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아까 네. 스마트폰이나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별로 없으세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눈에 힘을 주면서 예. 깜빡 의식적으로? 네네. 네. 계속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눈은 1분에 이제 15번 정도, 4초에 한 번 정도 눈을 계속 깜빡거려주면은 눈에 굉장히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눈에 에너지가 생겨서 눈빛이 초점이 또렷해지거든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누구나 다 깜빡거리는 그렇죠. 건데. 우리가 아니, 늘 뭐- 깜빡거리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만 할 뿐이거든요. 네. 보통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스마트폰 얘기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스마트폰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전혀 깜빡이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서 눈 표면이 눈물이 이제 금방 마르게 되고 건조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네. 그러면서 눈노화가 촉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자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거 좀 네네. 해주세요. 눈 운동법. 네. 저는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근육을 좀 키우게 네네. 팔다리 같으면은 막 아령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눈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눈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이거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네.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이 아까 깜빡거린다고 해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더 이렇게 쓰거든요. 네. 노화라는 게. 근데 눈을 깜빡거리면서 쓰는 방법 한 가지와 네. 이제 눈 앞에 검지를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눈의 근육을 키워주는 방법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게요? 네네. 이거 눈이 초점이 모이면서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안 되시게 조심하면서 예. 이 부분은 응시를 10초 정도 하고 10초. 계시면 돼요. 네. 10초 정도 한 다음에 눈을 모아. 그 다음에 바로 손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떨어져 나가서 그럼 이게 팔이 눈동자가 벌려 가운데로 모였다가 네네. 살짝 벌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운동을 한 네. 1분 정도 앞으로 왔다가 10초, 밖으로 10초. 네. 계속 이렇게 응시를 해주시면 눈의 근육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아까 깜빡일 때 어차피 눈 근육이니까 네. 그냥 깜빡이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눈에 주름이 이게 많이 힘을 주는 생길 수 거니까.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더 힘주는 운동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눈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깜빡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네, 눈을 감았다 떴다, 네. 감았다 떴다를 반복해 주시면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눈 운동. 네. 이것도 우리 신경 써서 좀 깜빡거리는 걸 해주고 초점을 모았다가 멀어지는 운동만으로도 눈 운동이 되고 눈 근육이 네. 도움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민 선생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건강, 특히 기름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들?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평소 때 눈 자주 깜빡깜빡이면서 그냥 습관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요. 네. 아까 얘기한 그런 운동법도 네. 모양체근을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뭐 세척법이나 찜질법 같은 경우는 네.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예. 눈에 대한 불편감이 있으실 때나 좀 눈에 뭐 통증이 있다거나 내지는 그런 안구 건조증 때문에 유난히 요즘 더 불편하다라는 네. 느낌이 있으실 때 수시로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 선생님. 네. 민 선생님은 몇 cm 가세요? 왠지 실제로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켜드리겠습니다.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뻔한 외식 메뉴들에 지쳤다?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밥상이 새로운 혁명. 좋은 식재료는 기본. 간단하고 편리하게 훌륭한 한 끼를 책임지는 가정 간편식. 지금 시작합니다. 주말이면 캠핑에 나온다는 한 가족. 그들의 저녁 식사를 살펴볼까요? 캠핑하면 늘 먹는다는 고기. 야외에서 먹는 고기 맛은 언제나 꿀맛이죠. 캠핑엔 고기죠. 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와서 고기 구워 먹고 소세지 먹고. 그냥 애들이랑 어른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만만한 게 고기밖에 없는 게. 먹는 거를 숯불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혜진아, 고기 다 구워졌다 이제. 먹자 이제. 고기 먹자. 알았어? 고기야? 왜 고기 싫어? 이거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하지만 늘 같은 메뉴에 지친 아이들. 깐거 먹고 싶어. 뭘 먹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메뉴는 없을까요? 사실 뭐 다른 거를 먹을 생각은 전혀 안 하죠. 뭐 분위기 좋지 않아요? 하루때의 고기? 캠핑 이런 분위기인데 원래. 캠핑 6년 차. 그들의 캠핑 요리는 늘 고기, 고기, 또 고기. 야외라는 특성상 요리가 쉽지 않아 늘 고기를 먹어왔다는데요. 한결같은 캠핑 음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족. 지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죠? 삼겹살 그리고 라면 너무 지겨워요. 뭐 다른 음식 없을까요? 아이들한테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비용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음식 먹고 싶어요. 삼겹살 라면 말고. 지금부터 고민 해결 들어갑니다. 캠핑 요리는 내게 맡겨라. 캠핑 요리의 달인 김준성 씨. 요새는 뭐 캠핑 요리 트렌드가
간단하고 간편한 게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한 대략 5-6가지 정도면은 캠핑 요리 한 3가지를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재료를 고르는 전문가. 맨눈으로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하는데 과연 전문가가 선택한 재료는 바로 가정 간편식. 동그랑땡이 되게 많네. 간단한 전 종류에 육개장이 전부인데 설마 장 다 보신 거 아니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한 45,000원, 5만 원 정도 먹잖아요. 근데 그 한 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인분씩 해가지고 3종류 메뉴니까 뭐 간식까지 한 달에 2끼 이상은 먹을 수가 있어요. 엄청 그러면 뭐 저렴한 가격? 아, 그럼요. 많이 저렴하죠. 실제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다면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 간편식 해물파전과 비교해봤습니다. 파, 부침가루, 해물 등 파전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만 8가지. 과연 가격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무려 3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간편식 해물파전에 비해 4배나 비싼 가격. 주 원료를 보시면요. 내가 사고 싶은 것들, 야채들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가미만 하면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렴한 건 기본. 좋은 재료에 조리 과정까지 간편한 가정 간편식이 요즘 인기라는데요. 가정 간편식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가 어떤 맛과 영양은 물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 농산물 어떤 위주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그 경쟁력 있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좀 캠핑 좀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민 해결의 시간. 전문가가 준비해온 재료는 가정 간편식과 간단한 재료 몇 개가 전부인데요. 이거 가지고 3끼를 먹을 수 있을지 조금 못 믿어. 제가 오늘 이걸로 정말 간편하게 요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초간단 캠핑 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파프리카와 소시지, 햄 등을 썰어서 토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간편식 감자전을 프라이팬에 넣고 그 위에 토마토 소스와 토핑을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만 뿌려주면 준비 끝! 완성된 재료에 기름을 두른 뒤 뚜껑을 덮고 조리하면 됩니다. 쪄주기만 하면은 바로 피자가 돼요. 몇 분 정도 걸려요? 한 5분에서 7분? 놀러와도 너무 간단한데 이거는 진짜? 애들한테 너무 7분 후 피자 치즈의 맛을 살리고 싶다면 이렇게 터치로 마무리. 평범했던 감자전의 놀라운 변신. 아이들을 위한 감자전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지금 술안주. 두 번째 요리, 간단한 술안주로 즐길 수 있는 동그랑땡 카나페. 먼저 동그랑땡을 익힌 후 그 위에 피자를 만들고 남은 각종 재료들을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비주얼. 와인과 함께 마시면 찰떡궁합인 동그랑땡 카나페도 단 5분 만에 완성이요. 이거 쉬워도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해장라면이 지겨웠다면 육개장은 어떨까요? 간편식 육개장을 냄비에 넣은 뒤 당면과 달걀만 넣으면 끝! 라면 끓이는 시간에 육개장을 끓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면이나 계란 첨가해서 내 취향대로 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즉석밥 있잖아요. 즉석밥 같은 거 넣으시면은 육개장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국물이 끝내주는 해장용 육개장도 3분 만에 완성입니다. 가정 간편식으로 뚝딱 만들어낸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들. 너무 간편해서 한 번만 하고 맛보면 그 맛에 2번 반한다는 초간단 캠핑 요리. 과연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아까 그 사오셨던 재료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미리 준비 재료만 다 쓸어 놓고 하신다 그러면은 3분, 5분, 7분, 한 20분 정도면 넉넉히 다 끝낼 수 있는 요리예요. 정말 간편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지금 라면 끓이는데 3분 걸리잖아요. 3분이면은 지금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캠핑 요리를 맛보는 가족들. 캠핑 요리의 신세계, 그 맛은 어떤가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 고기가 지겹다던 아이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을까요? 맛있어? 어때? 피자? 감자맛. 감자맛? 파프리카가 들어있을 땐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피자는 아까 너무 간단해가지고 재료만 준비해주면 애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으로 요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 수제자로 잡겠습니다. 같이 캠핑.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겠죠. 장소 불문, 간편 가정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건강한 한 끼를 즐기세요. 미션 클리어! 화려한 황금빛 사원으로 대표되는 나라 미얀마. 민주정부 출범으로 개방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기회의 땅 미얀마를 주목하라. 경기도의 한 부동산 설명회장.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바로 미얀마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양곤에서는 가장 랜드마크 단지가 될 거예요. 미얀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황금 땅이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서 좀 오늘 열심히 좀 듣고 정말 투자를 할 만한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얀마 양곤에 건설 중인 최초의 복합주거 시설인데요. 해외 투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가 넘을 정도로 급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각광받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2011년도 말부터 그 군부 정권에서 개방과 개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 개방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개방과 개혁을 하고 있는 처제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최후의 개척지 미얀마. 풍부한 천연 자연과 저렴한 노동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곳입니다.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5에서 1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높게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족이라든가 인프라 부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적어도 소득이 한 3천에서 5천 불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일찌감치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 민간 투자 사업인 BOT 사업을 통해 외국인도 미얀마에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미얀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를 잘 못 사는데 이제 해외 투자는 일부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미얀마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곳에 후끈후끈한 열기는 수험생들 못지않습니다. 미얀마의 중심 도시 양곤에 지어질 복합주거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 미얀마에서는 이러한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실제 아파트는 공급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미얀마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지로는 물론 투자지로의 매력이 넘치는 나라 미얀마. 외국인들의 투자 상승으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도 양곤의 임대 시세가 훨씬 높다는 사실. 일단 미얀마라는 땅이 되게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아파트 임대료가 이렇게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생각보다 정말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설명만 들으러 왔다가 미얀마의 매력에 빠져 현장에서 계약하는 일도 다반사. 미얀마에 걸은 기대가 높습니다. 앞으로 미얀마라는 나라가
크게 발전해서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으로 돌발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고 투자할 수 없는 해외 부동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에서의 가장 유의할 점은 그 지역이 재산권을 잘 보호하고 있느냐, 그리고 외화 과실 송금이 자유로운 국가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정치적 불안 문제 같은 것들도 봐야 됩니다.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 좀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한테 우대 정책을 취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세금은 어떤지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유의할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땅 미얀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 미얀마가 전 세계를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 네, 한자 하면은 그냥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 이번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한자, 특히 외우기 어려운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TV 속 상황에 맞춰서 어떤 한자가 연상이 되는지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연상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요즘 가을이 막바지에 달하다 보니까 나들이 가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살기 좋은 도시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서울시 송파구에 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송파구의 특별한 매력.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한성백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풍납동 토성. 이곳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여기 모여서 다들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어머님,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오늘은 송파 도보관광 왔어요. 도보관광이요? 네, 도보관광. 역사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송파 도보관광.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더욱 유익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은 송파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성백제 왕도길입니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총 8개의 도보관광 코스. 송파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생태, 관광 등 다양한 테마로 즐길 수 있다고. 저희 송파구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성백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성백제의 역사와 함께 걷는 길. 이 가을의 정취와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이 가을날 왕도길을 걷는 느낌이 참 운치 있네요. 더 다양한 관광 정보를 얻기 위해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찾은 리포터. 가을의 낭만이 있는 석촌호숫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관광센터마저 운치 있게 느껴지는데요. 이곳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관광 서포터즈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송파구. 오늘 이곳에서 김기한 리포터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네요.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박춘희 송파구청장입니다. 부총장님, 송파구에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정말 많죠.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송파구는 2000년 전 한성백제 500년의 도읍지였어요. 그래서 곳곳에 몽촌토성이라든지 풍납토성, 그리고 백제고분군, 방위고분군도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가 있고 올림픽공원이 있고 그 외에도 또 도보관광 코스로 또 8개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송파구를 더 빛나게 하는 다양한 축제들. 석촌호수 벚꽃축제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성백제문화재, 그리고 낭만이 있는 낙엽축제까지. 중요한 것은 그때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송파를 와보고 너무나 좋아서 여기 계속 살고 싶다 하면서 이주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도 점차 늘어나는.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6.8%가 앞으로도 쭉 이곳에 살고 싶다고 답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송파구의 매력. 살기 좋은 도시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여기가
정확한 명칭은 송파 산모 건강증진센터인데요. 그걸 갖다 쉽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은 구립 산후조리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단순히 산후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임신, 출산, 육아까지 토탈 케어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출산 장려를 위해 개관한 산모 건강증진센터. 임산부들을 위한 체력 관리부터 체계적인 교육, 나아가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며 온 가족을 아우르는 시설로 자리를 잡았다는데요. 수준 높은 산후관리 서비스와 성공적인 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해외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도시 송파.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아, 구청장님, 여기는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던 그 골목이랑 좀 비교해 보면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네, 그렇죠. 여기 어떤 곳인가요? 아, 바로 살기 좋은 도시 기본이 안전이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안전마을 마천 아름길입니다.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 마천 아름길. 오래되고 외진 골목이었던 이곳을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시킨 건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설치를 했는데요. 네네. 저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또 가로등, 또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걸 보기 위한 미러 시터, 그리고 반사경, 또 CCTV, 그리고 안전지도, 분위기를 아주 밝고 범죄를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 생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송파구는 유엔에서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송파구의 모습 기대가 되죠? 제가 오늘 어쨌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게 쭉 이 송파구의 좀 구석구석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살기 좋은 곳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팍팍팍 전해져 오거든요. 전해져 오죠. 네. 송파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더욱더 발전되는 송파의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도시 송파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상한자의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상에 공부하는 한자 공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설립입니다. TV 속 장면을 보면서 설립이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우, 경계가 장난 아니네.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대신 좀 더 천천히. 잘 보셨나요? 금방이라도 싸울듯이 살벌한 분위기의 강아지와 고양이. 이번에 배울 한자 단어는 무엇일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잠깐. 기싸움을 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며 연상되는 설립이 들어간 한자는 제가 찾은 단어는 대립인데요. 그럼 오늘 찾은 단어 대립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대립. 대할 대, 설립. 대립은 대할 때와 설립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의견이나 처지가 서로 반대됨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대할 때는 풀무성할 착과 한일, 마디촌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대할 대, 대하다. 마주하다를 의미하는 한자 대할 대. 설립은 사람이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본뜬 한자입니다. 설립. 서다, 세우다를 의미하는 글자 설립. 이번에는
설립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수업을 끝마친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나란히 줄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립이 부수인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부수가 같은 한자로 이야기를 만들면 한자를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한자 대할 대, 설, 립 마칠 준, 아이 동, 기다릴 사, 나란히 병. 오늘의 굿모닝 연사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나 찾아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오늘은 과연 어딜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은 경기도 남부의 중심이자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찬민 용인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장 정찬민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정 시장님을 얼마 전에 경기도 족구협회 경기도 그 대표를 뽑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일찌감치 오셨더라고요. 구면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면인데 시장님 뭐 용인이 요즘 말씀하셨지만 가장 핫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밀리언시티로 또 등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또 감회가 어떠실까요? 우선 뭐 즐겁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100만 대도시가 되면은 일단 재정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경기도로부터 한 10% 정도의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주민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또 그동안에 30층까지만 인허가권을 발동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층까지도 건물 허가권을 가지게 돼서 아주 참 좋습니다. 또 그동안에 4급 일반 직원들에게 4급이 가장 높은 직책이었었는데 3급 부의서가까지 상향이 되고 또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또 부시장도 1명이던 것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원도 훨씬 확충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또 속전속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다들 100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화두인 것이 바로 취업난 아니겠습니까? 자,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없는 도시는 죽음의 도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인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산업단지가 늘고 기업 유치가 돼야 세수 확보가 되고 또 특히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아주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취임 이후에 24개의 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이 중에서 7개는 이미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13개 정도는 지금 기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나 또 산업단지가 없던 용인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이것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한 3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 2, 3조 원의 세수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나네요. 그동안에 뭐 한 10여 개국을 방문했고 근데 뭐 한 4바퀴 정도, 지구를 4바퀴 정도 돌 정도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 그 용인시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사람들의 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한 네.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 포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비법을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얼핏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이행 계획서 어떤 뭐죠?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시공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 저 하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세하게 계획서를 마련해서 시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그 정책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그 아파트 현장에 민원 현장실을 설치해서 그 민원 입주 예정 주민들하고 늘 대화를 갖고 그때 직역되는 것마다 개선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한 7천 세대가 입주하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시장을 비롯해서 뭐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출동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한 200~300명씩 모아놓고 직접 대화를 하고 일문일답도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이런 사업,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먹튀가 사라지겠네요. 분양만 하면 끝이다. 하여튼 하고 그렇게. 이후에 AS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이 이제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성 그림이 있는데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참 보기 좋은데 이건 뭘까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특별시네요. 특별하게 이름을 지었네요. 엄마를 위한 정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그 태교신기라는 최초의 태교 서적을 쓴 이런 분이 이사주당인데 그분이 용인에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현재 용인에 묻혀 계시죠.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착안해서 행복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엄마 특별시를 구상하게 됐고요. 이 여성 특별시와 관련해서 한 67가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주간에 눈길을 끄는 것이 여성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와 귀갓길 여성을 위한 앱 택시 운영, 또 각 31개 읍면동이 용인에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32개 축구팀이 있어요. 여기서 매년 2차례씩 축구 페스티벌을 열고 있고 또 태교 축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태교 축제를 했는데 지금은 미미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관심을 끄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 축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줌마렐라 해가지고 다 여성분들이에요. 어머니들이겠죠, 특히 다. 근데 축구를 굉장히 잘하시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걸로. 네, 저도 축구 좋아하시고 족구도 좋아하시고.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아하시니까 여기저기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책 그림이 있는데. 이에요. 한번 볼까요? 문화적으로도 요즘 용인시가 많이 풍요로워졌다고 하는데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어떤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이제 책의 도시다, 또 인문학의 도시다, 책에 흠뻑 빠지는 용인시를 만들자는 등등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신간을 비롯해서 구입하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보고 그것을 되돌려 드릴 때 저희들이 용인시가 대납을 하고 또 그 책은 공공도서관에 비치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서점을 가서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을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빌려볼게요라고 하면 그 책 값을 용인시청에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제도. 그리고 본 다음에는 용인시청 도서관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아서 정부로부터 이게 상도 받고 또 용인시에 굉장히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일부 그 지자체에서 한 10여 개 지자체에서 이걸 벤치마킹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좋은 사례라고. 진짜 아이디어가 좋네요. 시장님 외람됩니다만 저도 스피치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사 그림이 보이는데요. 뭘까요? 그것도 아기 천사입니다. 아기 천사. 개미천사 기부운동. 네, 그렇습니다. 무슨 운동이죠? 저희들이 이게 우리 용인시만 있는 독창적인 이런
기부 문화운동인데요. 네. 1인당 한 달에 1,004원씩 기부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1,004원밖에 안 되니까 네네. 아주 그 어린 아이부터 노약자 또 소외층에 있는 장애인 등등 아주 왜소한 사람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네네. 이게 무려 그 계좌가 25,000 계좌가 이미 개설돼서 그동안에 4억 5천 정도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 딱 어울리네요. 개미 군단으로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모아진 돈이 불우이웃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불우시설에 제공된다든가 난치병 이런 치료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야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용인시가 뭐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앞으로 더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17 승마 페스티벌이 내일과 모레 일산 대화동 원마운트 인근 부지에서 열립니다. 승마 체험과 말 먹이 주기는 물론 페이스 페이팅, 버블 이벤트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규석 기장 군수가 어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장군 동남권 산단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의 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 군수는 군민 772명의 서명부와 호소문, 군의회 결의안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1월 10일에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 시작 시간이 좀 바뀝니다. 네, 그렇습니다. 30분 앞당겨서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30분 당겨서 그렇습니다. 더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날 앞선 아침도 저희 김현욱의 굿모닝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